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사이에, 말굽자석 사이에 알루미늄 박을 전선과 연결해 놓으면은 전류가 흐를 때 알루미늄 박이 위쪽으로 휘어지죠. 그림에 보면 위쪽으로 휘어지죠. 휘어집니다. 그 까닭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까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자석 사이에 알루미늄 박이 휘어지는 걸 한번 봤죠. 자, 그런 원리가 적용된 것이 바로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이 전동기가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보면은 전동차, 전기자동차, 전기톱,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컴퓨터, 냉각팬, 선풍기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말굽 자석 속에 알루미늄 막대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막대가 힘을 받아 움직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제 왼쪽 그림에서 위쪽이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 아래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럼 전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고, 자,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자기력 선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알루미늄 막대가 오른쪽으로 굴러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 그림,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에 플러스 극을 아래쪽에 하고 위쪽에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했을 때 지금 위에서 나머지는 옆에 상황과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 막대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왼쪽으로.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게 되죠. 변한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첫 번째 경우에서 말굽 자석의 방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뒤집어 놓아서 N극이 아래에 있고 S극이 위쪽에 있죠. 자, 이 경우에도 힘의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뀐다. 즉, 자석의 극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뀐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힘을 받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이 자석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의 법칙이라 해서 오른손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의 방향을 할 때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했죠.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을 했습니까? 자, 이때는 우리가 그 네 손가락을 감아줬죠. 근데 이걸 딱 펴고 있을 때 손바닥의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 운동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위쪽이 플러스 극이죠. 위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죠.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자, 말굽 자석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니까 자기력 선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되고, 자, 그 위에서 아래로 되고 전류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되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손바닥을 뻗으면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요 방향이 되겠죠. 다음은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 위에 있으니까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이 될 때 손바닥의 방향, 오른쪽 방향이 됩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이 알루미늄 막대가 굴러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를 그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각도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각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힘을 받았고, 이 각이 직각일 때 가장 큰 힘을 받았고, 비스듬하게 될 때, 이 각이 작아질 때, 줄어들 때, 작은 각이 될 때, 각이 작아질수록 힘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일치할 때, 즉 평행일 때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힘은 당연히 커지겠죠. 자기장의 세기도 셀수록 커집니다. 즉 이 힘은 왜 발생합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듯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도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자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은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이 작용하고 나란히 하게 하면은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하고 원래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일치하면 전혀 그냥 새로운 힘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말굽 자석을 넣고 놓였을 때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도선에 받는 힘의 방향 AB 중 어느 쪽인가? 자, 이거 여러분 오른손을 그 그림과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오른손을 쭉 펴고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이 수직이 되도록 했을 때 내 손가락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게 할 때 그러면은 손바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합니까? B 방향으로 향하죠. B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하려면은 이 자석이 센 자석을 쓰면 됩니까? 또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면 되겠죠. 또한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한 방법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전동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약간 다르죠. 자, 그림을 보면은 제일 왼쪽 그림을 봅시다. 왼쪽 그림을 볼 때 전류가 자 전류의 방향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막대에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요 막대에서 보면은 이 막대에서는 자기장이 자 오른손을 가지고 그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전류의 방향이 그 여러분 배 쪽에서 책상 쪽으로 향하도록 할 때 손바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합니까? 아래로 향하죠. 아래로 향하고 또 왼쪽에 있는 그 전선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은 손바닥이 위로 향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요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여러분 요 첫 번째 왼쪽 그림에서 보면 요 홈이 있죠. 홈이 아래도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이 요 양쪽에 딱 닿으면은 전류가 안 흐르게 됩니다. 안 흐르게 되면은 전류에 의해서 새로운 자기장 힘을 받는 건 없고 돌아오는 관성에 의해서 딱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처음과 같은 위치에서 AB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C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겠죠.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손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의 회전 속력은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빠르죠. 회전 방향은 자석의 극이나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의 회전 방향도 바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전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